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 그 한복판에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간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대신 수령님의 함자가 적힌 책을 펼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이 기괴한 풍경.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코웃음치며 넘길 황당한 괴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수뇌부에서 이 말이 공식적으로 터져나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 진영을 비난하기 위한 수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거대한 위기감을 포착한 선제적 경고였을까요? 보수 정당의 전략가로 불리는 장동혁,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권주자 출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두 정치 거물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발단은 통일이라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 그 단어를 내려놓자고 했고, 누군가는 그것이 곧 국가 포기 선언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속에 담긴 에너지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어왔던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과연 안전한지를 묻는 본질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친 언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려보려 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김주애라는 이름이 소환되었는지, 그리고 이 색깔론 혹은 현실론이라는 프레임 전쟁이 우리네 삶과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그 진짜 정치적 함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정치인의 SNS 한 줄이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결정적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지난달 30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의미심장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통일부 제3기 청년자문단 발대식이었죠. 이 자리에서 연단에 선 인물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남북관계의 훈풍을 주도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첫마디는 청중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통일 지상주의자로 살아온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북한에게는 흡수통일, 즉 너희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먹겠다는 위협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상대가 위협을 느끼니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 긴장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파격적인 제안을 덧붙입니다. 이제는 북한을 북측이라 부르지 말고 그들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인 한조관계로 정의하자. 즉, 통일이라는 먼 미래의 목표를 잠시 접어두고 당장은 두 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현실론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국가부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글을 올려 정 장관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장 대표의 시각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평화론이 아니라 항복선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한 영토 조항을 무시하고 김정은이 최근 주장한 두 국가론에 그대로 호응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는 정 장관이 북한의 공식 국호를 쓰자고 한 대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인가? 라고 물으며 이런 사람이 한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실에 개탄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DNA 속에 반미, 친북, 친중이 깊게 박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야권 전체의 사상적 문제로 확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들딸들이 김주애를 수령으로 모시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누가 표면 그 진짜 이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라온 두 사람의 주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장동혁이라는 개인과 정동영이라는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반세기가 넘도록 지탱해온 두 개의 거대한 축, 즉 보수와 진보의 안보관이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대한 충돌 사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갈등의 축을 보시죠. 바로 헌법적 가치 현실적 생존의 대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들고 나온 가장 강력한 방패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한 줄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괴뢰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직 국무위원까지 지낸 분이 북한의 국호를 정식으로 부르자고 하니 보수 입장에서는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반역적 발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실용과 생존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헌법 조항만 금과 옥조처럼 외우고 있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면 그 헌법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느냐는 물음이죠. 북한이 싫든 좋든 엄연히 실체로 존재하고 핵까지 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령 취급만 할 거냐는 겁니다. 일단 상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평화든 뭐든 시작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논리를 펴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프레임의 충돌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고상한 안보 논쟁처럼 보이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아주 지독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수 진영의 전매 특허인 친북 프레임을 아주 세련되게 다시 꺼냈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좋아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야권의 뿌리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보다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굴종의 DNA가 박혀 있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겁니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던 보수 지지층을 날아가 위태롭다는 위기감 아래 하나로 묶어버리는 고도의 결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야권의 반격 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숙미주의라는 딱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스스로 북한과 대화할 배짱도 전략도 없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미국 발악이 아니냐는 공격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이슈까지 엮어서 보수 정당의 안보가 실은 우리 주권이 빠진 무늬만 안보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를 불안의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주애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을 소환했습니다. 그냥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김정은의 어린 딸이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미래. 보수 유권자들이 가장 진저리 치는 공포의 이미지를 눈앞에 현실처럼 그려준 겁니다.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죠. 반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쟁의 공포를 지렛대로 삼습니다. 통일만 고집하는 강경한 태도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평화의 갈증을 느끼는 중도층과 진보층에게 저들이 집권하면 전쟁 난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종착역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상대방을 대한민국을 망칠 위험한 세력으로 낙인 찍는데 성공하느냐. 겉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음 선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를 놓고 벌이는 처절한 공포 마케팅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권은 여러분의 불안을 먹고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교한 공포에 덫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불안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정치를 바꿉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정리. 자, 이제 머리 아픈 정치적 수사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딱 3가지 핵심 쟁점만 아주 쉽게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이번 장동영 정동영 논란의 핵심이 이거야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국호 사용, 과연 현실적인 인정일까요? 비겁한 굴복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을 70년 넘게 무단 점거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내 땅인데 도저히 힘으로 쫓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이때 2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선택은 이겁니다. 어차피 당장 못 쫓아낼 거, 그 사람이 자기 집 대문에 붙여놓은 문패 이름이라도 제대로 불러주자. 그래야 담장 너머로 말이라도 섞어보고 싸움이라도 멈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예우라는 논리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 문패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순간
내 앞마당에 대한 소유권은 영영 포기하는 거다. 이건 평화가 아니라 비겁한 굴복이다라고 못 박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의 불법 점거를 정당화해주고 결국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는 항복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왜 하필 김주혜였을까? 그 소환술 뒤에 숨은 정치적 함수. 장 대표는 왜 굳이 김정은이 아니라 그의 어린 딸 김주혜라는 이름을 콕 집어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김주혜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가장 전근대적인 특징인 4대 세습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아이콘이죠. 장 대표가 우리 아이들이 김주혜 수령님을 모시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표현한 건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수준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고 왕조 체제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시각화한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당신들이 평화라고 믿는 그 길이 결국 당신 자녀들을 북한 세습 정권의 발밑으로 밀어넣는 길이다라는 아주 강렬하고 극단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야권의 평화론에 대한 원초적인 거부감과 경계심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70년째 풀리지 않는 숙제, 헌법 제3조와 국제법적 현실의 충돌. 마지막 쟁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우리 법안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되찾아야 할 미수복 지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엔에는 남북한이 나란히 가입되어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대우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이 헌법적 원칙을 사수하는 데서 국가의 정통성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원칙을 저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진보의 가치는 이 국제법적 현실을 인정해야만 실질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조항만 붙들고 있다가는 영원히 평화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지난 70여 년간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이 거대한 모순과 질문이 2026년 오늘 다시 한번 뜨겁게 폭발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의 정치적 좌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요? 헌법을 지키는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막는 현실입니까? 이 쟁점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감정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싸움이 가져올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최악, 현실, 그리고 반전의 시나리오를 예측해봅니다. 이념 전쟁의 늪. 정치권이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미룬 채 24시간 내내 빨갱이와 숙미토착외구 프레임으로만 싸우는 경우입니다. 장 대표의 발언에 분노한 여권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보수 진영은 이에 맞불을 놓으며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정치적 혐오가 심화되면서 정작 시급한 저출생, 경제위기 대책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림입니다. 논란이 거세지면 양측 모두 살짝 물러설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학술적인 의미였다고 해명하고 국민의힘도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비유였다며 수위를 조절하겠죠. 하지만 이 논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상대방의 사상을 검증하는 전매특허 아이템으로 다시 등장할 겁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프레임 전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새로운 평화 담론의 시작.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격돌을 계기로 더 이상 낡은 통일론이나 맹목적 안보론으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주도하여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무엇인가? 두 개의 국가로 살더라도 서로 위협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언어의 전쟁이 역설적으로 합리적 중도 담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장동혁 대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치열한 언어 전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역시 정치는 무섭다인가요? 아니면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인가요? 정치는 때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김주애를 모신다는 극단적인 공포와 통일은 폭력적이다라는 파격적인 현실론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어쩌면 소외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김주애라는 이름도 통일이라는 단어의 변화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대화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장 대표의 말처럼 국민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특정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던지는 자극적인 언어의 낚싯바늘에 걸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혐오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헌법적 원칙이 서 있는 당당한 국가입니까? 아니면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공존입니까?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 정치인들이 아닌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건전한 비판과 토론만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심장을 읽어주는 정치작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공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